요요는 왜 올까? 요요는 언제까지 오지? 네, 웨비나 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최하, 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자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음자로 일라이 릴리에서 웨비나라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는 의사들이 어떤 대강당에 모여서 하는 강의들도 있지만 그 인터넷상으로 방송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게 유행처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라이 릴리 쪽에서 신약을 웨비나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기회라 제가 좀 이번에 맡게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얘기를 이어갈지 이론 강의랑 케이스 실제 강의 있는데 저희가 썸머리에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고, 오늘 한 몇천 분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 중에 좀 많이 했던 게 한 2,000분 정도 오시는 강의 제가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라이브로 지금 진행되는 거라 저도 이제 방송 많이 하긴 했는데 긴장이 좀 됩니다. 하여튼 오늘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자로 웨비나 오늘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3-4개월 만에 Q&A 1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체험관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하, 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일라이 릴리 그 마운자로 제품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웨비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보통 한 1,000분 보시는데 그날은 2,000분 가까이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한국의 마운자로 웨비나를 한 분 중에 아마 개원가 원장은 제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원가 원장을 이 큰 강의에 초대를 한 거는 이제 제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마운자로 치료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좋은 케이스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요요에 대한 질문이 좀 많으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치료할 때 이거는 뭐 마운자로건 위고비건 삭센다 큐시미아 뭐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에 요요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왜 요요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영상을 했으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다시 찌지 않을지, 그리고 왜 찌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그때 강의했던 자료 중에 요요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같이 활용을 좀 할까 합니다. 그때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제 비만의 추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비만 치료 왜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비만 치료 중요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연관질환으로 한 11만 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계 보니까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인구가 BMI 30 이상 또는 BMI 25 이상, 한국은 25부터 비만이니까 19억 명, 이 2015년도 10년 전이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5년 뒤에 예상 통계를 보니까 전 인구의, 성인 인구의 한 50% 정도, 거의 30억 명 가까운 인구가 이제 비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뭐 당연히 좀 빨리 증가하는 추세고, 그 소아 청소년 비만은 한 반의 학생의 3분의 1이 지금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고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치료가 가장 필요한 질병, 그 다음에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강의한 적도 있는데, 제가 뭐 내과 유튜브에서 비만을 자꾸 언급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은 여러 장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 200가지 이상의 관련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아까 연간 한 500만 명 정도 돌아가신다고 했죠. 뇌졸중, 뇌출혈, 그 다음에 치매, 우울증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들, 그 다음에 천식, 심근경색, 고지혈증, 고혈압, 그 다음에 심부전, 식도염, 가우트, 그 다음에 당뇨, 췌장염, 뭐 관절염, 불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암도 난소암, 위암, 뭐 유방암, 뭐 모든 장기의 암이 다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연간 500만 명 가까이 된다. 너무너무 많은 숫자죠. 반대로 얘기하면 비만을 치료하면 이 많은 질병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뭡니까? 요요는 왜 올까? 요요는 언제까지 오지? 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강의 때 제가 일라이 릴리 마운자로 강의 때, 웨비나 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신체의 생물학적 적응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살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몸은
이 에너지를 부족한 상태로 몸을 인지를 하게 해요. 대사를 느리게 하고 좀 낮추고, 그리고 호르몬들도 좀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도 좀 줄여요. 이제 살이 많이 빠진 다음에 운동을 하면 살이 쪘을 때 운동하는 것보다 대사가 좀 느리고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좀 덜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작용해요. 포만감을 느끼는 이런 호르몬들이 있는데, 포만감을 느끼는 거를 좀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느낌이 좀 덜하게 하는 그런 기전이 있고, 또 배가 고픈 호르몬이 있는데 배가 고프게 만드는 거죠. 세타이트 호르몬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에요. 이제 살이 빠지면 에너지 부족 상태로 인식을 하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기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GLP-1, GIP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장 쪽에 작용하는 건데, GLP-1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위고비의 기전입니다. 그리고 GLP-1과 GIP가 마운자로입니다. 두 가지의 효능을 같이 보는 게 마운자로고, GLP-1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게 위고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디포 티슈라고 지방 세포거든요. 거기에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아밀레이즈,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만감을 좀 낮추고, GHRAO 적힌 게 그렐린이라는 건데, 얘가 올라가면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모든 호르몬들이 배를 고프게 만듭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생리전초에 이런 호르몬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게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일주일은 어떻게 참아내요. 근데 이게 길게 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길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렐린은 이제 올라가고 배고픈 호르몬,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이게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욕은 계속 올라가죠. 우상으로 이제 올라가고, 최소 생물학적 적응은 체중을 재증가를 유도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오래 가느냐? 최소 1년을 간다는 거예요. 많이 뺐을 경우에. 제가 느낄 때는 한 10kg 이상 빼신 분들은 요요에 대한 이런 호르몬 변화, 대사의 변화가 한 1년 이상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유지요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환자한테도 쓰고 강의할 때도 이제 원장님께도 유지요법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체중을 뺀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뺄 때는 재미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얘기도 해주죠. 너 살 빠졌네, 멋있어졌네, 예뻐졌네. 그리고 내가 거울을 봐도 재밌어요. 그리고 안 들어가는 옷이 잠기고 입을 수 있고, 이런 만족감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80kg 있는 사람이 60kg가 됐어. 근데 아무 보상 없이 너는 60kg를 유지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원래 50등 하다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엄청 칭찬받겠죠. 1등한 이후에는 계속 1등을 해야지 뭔가 보상이 없어요. 그냥 너는 원래 1등 하던 애. 너는 원래 60kg인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6개월을 노력해서 내가 20kg를 뺐어. 근데 그 다음에는 60kg보다 더 빠지지는 않는데 그냥 있는 벽 밀기나 똑같아요. 있는 벽 밀어봤자 벽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나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게 사실 유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해서 살을 어떻게든 찌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지금 10kg가 빠졌어. 이거는 우리 주인한테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온몸은 생각을 해요. 왜냐? 이전에는 80kg를 오랫동안 유지를 잘 했고, 거기에 맞게 심박수, 근력, 호흡, 능력 이런 것들이 80kg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60kg가 되면 위용 막 그 사이렌 울리면서 주인한테 큰 문제가 생겼다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평형을 잃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 해야 될 거는 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약만 써가지고 굶겨서 빼면 근육이 다 빠져요. 지방이 안 빠지고. 이런 경우에는 요요가 오면 그 근육 빠진 자리에 근육이 붙을까요? 지방이 붙을까요? 물론 이제 요요가 올 때는 안 좋은 메뉴 드시니까 지방이 다 붙겠죠. 안 하니만 못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같은 80kg를 찔까?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근육 다 빼고 그 자리에 지방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는 그만큼 이게 앞에 노력했던 게 날아가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잘못 배우신 분들은 요요가 더 심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메뉴로 다이어트한 게 아닌 경우에는, 식욕만 억제한 경우에는 이게 근육 빼고 지방 넣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지요법이 진짜 중요하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죠. 제가 하는 거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매주 보다가 쓸데없이 뭐 크게 작용 없는데도 저는 약을 드려요. 그래서 포만감 유지제나 아니면 녹차잎 추출액 같은 거 있죠. 식욕에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뭔가 하루에 한두 번 먹으면서 내가 다이어트를 했었고 해야 된다는 인지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인바디만 재러 오세요 하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졸업하신 분은 3개월에 한 번 병원에 와서 인바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세월을 좀 반년에서 1년 보내면 유지 기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이 몸이 내 몸이라는 거를 몸에 인지를 시켜주고, 나도 이렇게 다이어트 클리닉 다닐 때는 그래도 신경 바짝 쓰다가 아무래도 이제 인지가 떨어지죠. 각성이 잘 안 되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이런 요요가 사실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기 진짜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버텨내고 훨씬 더 오랜 기간 체중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뺀 살을 어떻게 유지할까, 왜 우리는 다시 찔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실 건데, 뭐 자책도 하고 내가 뭐가 문제지란 이제 고민도 하고 하실 건데, 이런 온 몸이 나를 살찌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은 뭐 본인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습관 교정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먹는 습관을 길들이는 거,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방법과 훈련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잘 하실 수 있는 다이어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 또 중요한 부분 오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꼭 성공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